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학원을 운영을 해왔고, 또 이제 제가 살게 된 그 마곡동이라는 곳에 그 수학학원을 또 작게 오픈을 하게 돼서 다른 곳들을 이제 조금 정리하면서 이곳으로 이제 오면서 초등 수학을 좀 전문으로 이제 조금 하게 됐습니다. 뭐 초중고 다 하는데요. 근데 일단 어쨌든 그 초등 수학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는 고등부를 많이 할 때는 초등 중등 수학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게 왜냐면 그 배웠던 것들이 양이 너무 적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개념도 적고 문제 양도 적기 때문에 고등학교 거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뭐 대학교 들어가는데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걸 좌우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특히 이제 초중고를 다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또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초등학생들은 그 수학을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 또 이제 미래에 잘하게 되는 아이들을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공부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극상위권 아이들이나 그냥 중상 아이권이나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그 차이를 어디에서 만드느냐 자세히 보면 공부 잘하고 또 미래에도 잘할 아이들은 그 질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질문을 수학을 좋아하거나 미래에 지금은 못하더라도 미래에 잘할 아이들은 질문은 그닥 하지 않습니다. 의외죠.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또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다른 뭐 선생님들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인정하실 텐데요. 그게 이제 과제 집착력이라고 그래서요. 잘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뭐 그런 도움을 주고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은 선생님 여기 됐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운 거를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선생님 여기부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외형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내성적이라서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될 때 질문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책도 막 앞에 자꾸 봐요. 자기 했던 거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자꾸 보는데 이제 수학에 이제 잘 못하거나 수학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교성 좋은 친구들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질문이란 게 많이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안 하는 거죠. 귀찮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거나 옛날에 했던 걸 끄집어내거나 또는 앞에 자기가 봤던 내용을 책을 넘겨보기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분자, 분모 가르쳐 줬을 때 분수에 있어서 이게 이제 분자가 위에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위에 있는 건데 밑에는 분모, 엄마가 자식을 업고 있는 것과 같다 모양이.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를 분자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건 분모라고 그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앞에 읽어보고 필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 한 2, 3일 있다 와가지고는 또 물어봐요. 분자가 뭐예요? 선생님 분모가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또 가르쳐 주죠. 그 분수에 있어서 위에는 분자고 밑에는 분모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것도 질문을 계속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읽기를 싫은 거죠. 그 교재에 있죠. 교재에 보면은 그 설명이 간단하게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기 싫어합니다. 읽기 싫어하고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싫은 거죠. 간단한 개념이나 내용인데 정의나 이런 것들도 계속 물어봐요. 또 이제 문제를 풀다가도 좀 막히면 물어봅니다.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기 미안하면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계속 물어보면 그런 학생들의 전략은 뭐냐면 이제 생각하는 게 힘이 약해서 남들이 설명을 해줘서 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될 때까지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힘들이지 않고 들어서 그걸 깨우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그 글을 읽길 되게 싫어요. 수학 교재에 글 많지도 않은데 읽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줬는데 분명히 그날 풀었는데 며칠 있다가는 또 와서 또 물어봐요. 똑같은 거를. 이게 이제 질문에 가르쳐 보면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이 꼼꼼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시죠. 근데 수학은 약간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계속 옆에서 설명해 주고 꼼꼼하게 이렇게 해 주고 하면은 아이는 듣는 것에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책을 봐서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엄마가 설명해 주고 학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그거에 이제 기울어지는 거죠. 계속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질문의 정도가 약해요. 적어요. 적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집에 갈 때도 저거 왜 내가 풀어봤는데 왜 안 됐지? 또 밥 먹을 때도 그거 왜 선생님 설명했거나 자기가 책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계속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도 한 번씩 생각해봐요. 그거 왜 안 됐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수학을 잘 못할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들었을 때 또는 쉬운 것들 있죠. 쉬운 것들은 이제 반복해서 하려고 하고 또는 들어서 자기가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학교를 끝나고 가거나 학원에서 끝나고 가면 땡이에요. 그게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이 나왔지?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쿨하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그렇게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좋다. 이런 거는 아이한테 이제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생각해 보게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나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증명이 끝난 거죠. 대치동에 유명한 황소수학학원이라든지 블루스카이 학원이라든지 수학 전문 학원 그런 데서 이미 오랜 동안 인정받고 최고의 수업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장난식으로 너무 쉽게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둬요. 질문 횟수를. 부모님들은 싫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이를 위해서 좋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쿠폰을 숙제를 해왔거나 잘한 경우는 이제 쿠폰을 주거든요. 제가 이제 쿠폰을 주면 거기 이제 질문 쿠폰이 있어요. 그 질문 쿠폰을 갖고 있다가 질문이 생기면은 아이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다 설명은 해주지 않고요. 어느 정도 10%, 20%, 30% 힌트를 줍니다. 10% 줬을 때 아이가 해갖고 오면 칭찬을 해주고요. 아이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20%또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 풀어오죠. 그럼 또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모르면 50%또 힌트를 주고요. 그래도 모를 경우는 완벽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너무 쉽게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으면서 수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초등학생들한테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간혹 한 100명 중에 이제 한두 명은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우리 선생님은 그냥 나보고 혼자 하라고 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줍니다. 계속 생각하게끔 사고력을 배양시키게끔 이게 초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죠. 중고등학교 가면 조금 틀려지죠. 가르쳐 주는 게. 자, 초등학교 때는 과제 집착력을 키워주는데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해놓은 아이들은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성과가 이게 한 중학교만 가더라도 이렇게 한 애들은 특별히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교과서만 보더라도 문해력도 뛰어나지고 문제 해석력도 뛰어나지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는 아이들한테 계속 해주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잘하게 돼요. 굉장히 잘하게 돼서 뭐 중학교 선행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쭉쭉 진도를 나갑니다. 쭉쭉 진도를 나가고요. 생각하는 힘이 커지는 또 문제 해결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도 뭐 개념을 까먹었거나 했던 거를 까먹었을 때는 말을 직접 해주지 마시고요. 책 있잖아요. 책에서 여기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읽어보게 해야 돼요. 수학도요. 수학도 언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언어입니다. 수학도 특수한 체계를 가진 언어이기 때문에 자꾸 읽어보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